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조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오늘 변동성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또 사상 최고치 경시다네라고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5,300선 돌파하면서 5,320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코스닥 또한 1,180선까지 또 두드리는 모습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이 선물, 이 변동성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까지도 출렁임을 겪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막판 들어서 강보합권까지 밀리는 모습 가져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하락을 좀 단기적인 코스닥의 하락을 단기적인 하락으로 봐야 될지 다음 주에 시장이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이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전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애프터마켓에서도 SK하이닉스 5% 넘는 강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잘 안 나왔죠. 여기에 따른 여파를 오늘까지도 받으면서 5%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동반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6%, 거진 5%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또한 5% 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그리고 삼천닭 제약 또한 3.7% 넘는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또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부터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반도체 소보장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선 대덕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죠. 지난 4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18%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하나비전은 12%, 이외에는 더존비즈온, 영업무역, KC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유로핏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로핏 같은 경우엔 지분 확보 소식이 또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29.89%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프로텍, 한스바이오메드, 한라캐스트, 하림지주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주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리고 1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지수 정말 장중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변동성 보였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출렁인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됐다. 오늘장에선 다소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국내 증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까지 정부 정책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있죠. 과연 다음 주는 우리가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해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사실 이 막판 들어서 시세를 빼긴 했지만 예. 오전장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또 간다고? 코스피가 5,300을 또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맞습니다. 코스닥 또한 1% 넘는 또 오전장에 장중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사실 이런 시장이 좀 무섭기도 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을 또 오늘 시청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뜨거웠던 2020년도의 1월 잘 보내셨는지요? 저와 함께 한 2주가량 우리 내일의 승부주를 실시간으로요. 매주 6시에 참석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1월 좋은 수익률을 거두셨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월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월달, 3월달, 4월달 우리가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또 알찬 또 수익률을 찾아갈 수 있고 알찬 좋은 전략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또 이 시간 정말 빽빽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월 한 달을 정리를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웠던 1월 효과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인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그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자체도 마찬가지로 화답을 하는 듯한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3%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입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월 수익률로 23, 24%가 올라가는 게 과연 다음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참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그러한 증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뒷받침은 역시나 유동성입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뭐 시장이 좋아라고 해서 막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자체,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표를 하나씩 좀 볼 텐데, 자, 요게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쪽에서에 대한 코스피 물량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매도가 있었죠. 뭐 그렇게까지만 큰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개인 쪽에서 나왔던 물량 자체는 물론 부분적으로 차익에 대한 욕구가 발생이 된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예수금, 예탁금들이 시장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옮겨가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줬고, 직접 투자보다는 오히려 증권사를 필두로, 금융투자를 필두로 한 간접 투자의 금액 자체가 워낙 커졌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목전에서 라이브로 늘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서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이번 달 1억 6천, 1조 6천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6천억입니다.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문제의 수급이죠. 금투 쪽에서 8조 9천, 거의 9조가량의 코스피 쪽으로에 대한 유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월 달 마지막 한 1, 2주가량의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시장을 꼽아야 돼라고 하게 되면 누구 하나, 토시 하나 없이 코스닥이요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코스닥의 수급 현황들도 보시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8조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금투 쪽, 기관 쪽을 중심으로 해서 10조 이상의 순매수세가 잡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자금들 자체가
어디죠, 여러분들? 금투입니다. ETF 쪽이라든지 간접 투자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워낙 많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급상에 대한 밸런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를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은 개별주들의 움직임들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열, 기술적에 대한 과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뭐죠, 여러분들?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 수급,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 자금들이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간밤에도 보셔보면 아시겠지만 샌디스크가 10%가 넘는 시간에서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와 만큼 올해 진행되는 AI에 대한 투자 인프라 부분들에 대한 금액 자체가 거의 줄어들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한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코스피 일봉과 월봉에 그대로 녹아드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월봉의 움직임들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자, 월봉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폭들을 보여주는 상승의 랠리가 1월 마지막 주와 3주차와 4주차에 국내 증시의 수급 자체를 다 빨아들인 그러한 효과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만의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막판에 볼 곳은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군들, 로봇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지막에는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타 코스닥에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올라오면서 코스닥에 대한 상승 랠리, 이러한 월봉들을 형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면에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5,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뭐죠, 여러분들? 정부에서 자, 우리 3,000포인트, 3,000P, 3,000 코스닥 꿈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장을 잘 정화시키게 되면 1,000포인트에서 만족할 게 아니고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내 증시를 떠받들고 있고 끊임없이 올라가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렸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현재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들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여전히 저평가 시장입니다. 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의 이 정도 기초 체력들을 가지고 이 정도의 지수는 이해 못하겠다. 그렇더라도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다 던져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없어주겠다. 그렇다고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이렇게 AI에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가장 핵심 밸류 체인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러한 이제 국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내에 대한 저평가 국면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자, 정부입니다. 1,400조 연기금 코스닥으로 물길 튼다. 3,000닥 뒷받침하겠다. 뭐 물론 이 3,000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놓고 자, 지금 1,000포인트니 3,000포인트 갈게요. 자, 200%, 300%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3,000 코스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장의 대기 자금들 자체는 국내 증시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5천 특위가 어제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K 프리미엄 특위로 바뀌었습니다. 뭐 물론 이름 바꾸는 게 좋죠. 예, 누구나 듣기 편하고 듣기 좋은 네이밍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1차적인 목표가라고 할 수 있었던 5천 포인트를 정부가 달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2막을 열기 위한 K 프리미엄 특위로 개편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벤처 투자 배점 2배, 기획처 기금 자산 운용 기본 방향에 대한 첫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만큼 뭐죠, 여러분들?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사후 지원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보시게 되면 확실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랠리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AI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지속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자체가 나서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주식시장을 늘 가까이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상승이에요. 그리고 섹터는 순환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뭐죠, 여러분들?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나쁜 순환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전체 섹터의 평균값을 맞춰나가는 순환매 장세를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있어요. 자, 맨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자,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의 경계감을 딱 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보셨죠, 여러분들? 장중에 1%, 2%씩 순간 1시간 30분 만에 막 밀어버리면서 변동을 주는 거.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 알파벳에 대한 실적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I 쪽과 관련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1월 달 올라간 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월을 내일의 승부주 시간과 함께 잘 꾸려나가신다고 하게 되면 1월 못지않은 여러분들의 전략 그리고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뜨거웠던 1월에 대한 또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1월 한 달 동안의 시장이 굉장히 랠리를 보였는데 2월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2월 흐름은 장중에 또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밤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까지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번 주말 동안에 날씨도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또 전자책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그리고 무료 온라인 방송과 더불어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모두 다 알차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종목에 대한 좀 시나리오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역시나 또 오늘 동안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의 정석이라 이 또 시장의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에 대해서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자, 차트 정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5,000포인트 됐고 이제 1,000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뭐 너나 할 것 없이 막 시작해 막 뭐 9시 뉴스만 틀어도 여러분들 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뭐 난 뭘 사가지고 수익 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본서 정도 한 권 정도는 읽고 들어오시는 게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뭐 긴 책을 뭐 읽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의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함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들하고 지금 뭐 하루만 딱 눈 뜨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막 지수가 막 2, 3%씩 막 움직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개별 종목의 움직임들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원론을 가지고 실전 시장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템포가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여러분들? 시장이 기다려주질 않죠. 그만큼 실전에서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론과 더불어서 실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전자책이 바로 차트의 정석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매매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캔들의 이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와 저항,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들. 이 네 가지를 다 믹스를 잘 해서 우리가 실전에 어떤 종목을 살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한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게 5번 챕터입니다. 실전 타점까지 잡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에 제가 고스란히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정석을 읽는다고 해서 사실은 막바로 막 실전에서 막 대응을 하고 이러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황도 바뀌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저희 공부방으로 참여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실전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활주로 기법이라는 이 네이밍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활주로 기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닥에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건데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막 엔진을 켜고 날개를 펴가지고 지상에서 뜨기 시작하는 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상향되는 상승 추세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세 가지 매매 기법들을 가지고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네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이 자리에서 사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퍼스트 클래스 1등 선거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퍼스트 클래스라는 네이밍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제가 한 2주가량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요했던 퍼스트 클래스의 성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과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 기간별로 나오는 시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장주겠죠. 그 대장주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1월 12일서부터 여러분들 한미글로벌 한전기술 말씀드렸어요. 뭐죠? 원전이죠. 근데 지금 원전 얘기해요? 원전 얘기 안 하죠? 원전을 얘기를 하는 때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었을 때 들어가는 타이밍들을 제가 정확하게 1월 달 중순 때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1월 중순에 가장 핫하게,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섹터가 여러분들 뭐죠? 로봇 섹터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3일 날 말씀드렸던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무려 220%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 에브리봇도 있고요. 보성포화텍도 있고요. 1월 20일 이후서부터 움직이는 종목군들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자, 이때서부터는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코미코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23일 날 말씀을 드려서 현재까지 33%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코스닥 IT 종목군들의 랠리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하나마이크로는 여러분들 1월 14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이큐엔씨 1월 15일 날 말씀드렸고요. 1월 19일 날 파워로직스, 1월 16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멘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NHN KCP를 1월 23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의 성과도 딱 뭐예요? 5거래일 만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부방에서 1월 2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33,000원대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이드로 기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십시오. 이때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 이슈 나오기 시작하면서 빵. 몇 프로? 2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공부방의 위력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예요, 어제. 자, 비치로넥스텍 1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24,400원 부근에서 우리 우주항공 쪽 이야기 괜찮다.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로봇 같은 경우는 힘이 약간 빠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주항공만큼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충분히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실전 사례로 공부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오늘 몇 프로까지 갔죠? 20%가 넘어요. 그죠? 19.76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캡처했던 내용이 19%였고요. 오늘 고가까지 갔었을 때가 25.4%까지 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에만 전체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월 22일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랠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정말 뜨겁다 싶을 정도로, 뜨거워할 정도로 시장의 양시장의 지수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주식 모르겠어요. 나 기업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는 아는 거라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LG전자, 뭐 이마트 이런 것들 말고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들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시장 전체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22일 날 우리 공부방에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 자, 그냥 시장 전체를 산다는 생각으로 증권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 트시죠? 계좌를 트시면 뭐예요? 그 증권사가 있겠죠? 그 증권사 정보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서 교육방에서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에 따라서 키움증권에 대한 상승 랠리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플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올라가 종목이 상승을 해 조급해서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포모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모. 그죠? 남들은 막 수익 내고 있는데 나는 수익 못 내고 있어. 막 조급하니까 올라가는 종목 막 따라 붙기 시작한다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단순하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단순한 생각들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지금의 상승 랠리는 충분히 해볼 법한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되고 시장에서 경험치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비치로넥스텍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간대별로 제가 나열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뉴로메카라는 종목 언제죠, 여러분들? 1월 13일입니다. 핵심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는 200%가 넘는 그러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1월 2일 날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공부방,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공개를 해드렸다는 거. 그래서 늘 좋은 종목이라든지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종목들. 그리고 사실상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하는 거는 얘기할 거리는 많아요. 왜냐? 이미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올라간 이유 끄집어 와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돼요. 하지만 이제 막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죠, 여러분들?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합쳐가지고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 명분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월 2일 날 말씀드렸고 1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실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재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가장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였던 섹터들을 최영주 전문가가 이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어떠한 타이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요 1월 26일 날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말씀드렸고 공부방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공부를 사실은 계속 해왔어요. 반도체 소부장 분명히 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가는 시장은 절대 없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분명히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딱 하나다. 원탑은 반도체 소부장이다. 라는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제가 1월 중순 이후서부터 계속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섹터별로 공부를 해드렸어요. 전공정, 후공정, 소재, IP, 심지어 뭐죠? 유리기판까지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온칩스를 제가 1월 26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냐. 이만큼이요. 상승률만 따지게 되면 한 30%가 돼요. 그런데 왜 수익률 표현 없어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매수가를 제시를 하죠. 매수가를 제시를 하는데 이게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매수가 자체를 근처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급등으로 이어지는 시장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굳이 매수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전에 맞춰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온칩스를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검은색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때가 언제예요? 횡보 다 됐죠? 1차 상승 보여주고 나서 횡보됩니다. 이 사이에 뭐 갔어요? 원전도 갔고요. 로봇도 가고요. 심지어 바이오까지 갔어요. 그런데 반도체 애들은 뭐예요? 시장에서 소외됐었죠. 도대체 언제 가는 건데? 근데 이 언제 가는 이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보여준 게 아니고 뭐죠, 여러분들? 기간 조정을 보여줬죠.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이 딱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절에 시황 얘기 드릴 때 지금 시장은 뭐다? 긍정의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달 중순에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얘기 안 했죠. 오히려 뭐예요? 원전이라든지 로봇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열심히 퍼스트 클래스에서 종목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1월달 중순 이후서부터 20일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코스메가 코리아입니다. 뜬금없죠? 화장품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숨어있는 종목군들도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코스메가 코리아도 여러분들 1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갖고 나오면서 고점 돌파됐네요. 고점 돌파됐네요. 자, 드디어 고점 돌파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화장품주들. 그죠? 대장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이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여러분들 막 있을 때 은근히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과 이 고점을 드디어 돌파시키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소비재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작년도 한 해에 꽤 쉬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물론 줄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코스메가 코리아예요. 이것도 공부방에서 이미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시장에서 동고동락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공부방의 위력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1월 26일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때요, 이때. 딱 모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반도체. 자, 그리고 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딱 뭐예요?
4일 만에 40% 상승했습니다. 올라가서 제주반도체 올라왔네요. 제주반도체 올라왔네요. 제주반 상승했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1차적인 상승 사이드로 기죠. 5일선하고 21선 딱 맞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뛰기 시작하죠. 무조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시장에 외부 요인이 있겠죠. 외부 요인이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주가는 방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잘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제주반도체도 이미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공부방, 교육방에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 막 이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영도 전문가가 1월 26일 날 나와서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믿거나 안 믿거나 반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쉬고 있구나 지금. 쉬고 있구나. 가겠구나. 자,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 자리는 이미 다 취하죠. 그럼 뛰기 시작하게 되면 매수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딱 여기서 뛰기 시작하는 모습대로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뛰어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장 가야 되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변동성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러고 계신다고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HPSP입니다. HPSP도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자, 이거 돌파될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왜? 반도체 괜찮거든. 거기에다가 뭐예요? 장비 쪽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거거든. 이런 것들을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군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월 27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HP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방에서 다 공부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차트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뛰기 시작하고 여기서 뛰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리고 이틀 동안의 움직임들만을 가지고도 30%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가온칩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1월 14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반도체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힌트를 드린 거예요. 예고편을 드린 거예요, 예고편. 여러분들 물론 뭐 많은 영화들을 보셔서 그냥 뭐 생각 없이 들어가서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영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들? 예고편 보고 이거 영화 재밌겠는데? 영화 재미없겠는데?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예고편이 중요해요. 제가 1월 14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볼게요. 이래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지점이 몇 개나 나왔죠? 3개 나왔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급등세를 만들었죠. 그럼 1월 14일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기업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왜? 20일부터 올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가야 되는 타당성들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공부방에서. 그러면 주가가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빵, 빵, 빵 가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이었고요. 우리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제주반도체가 또 1등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 하나마이크론에 이은 또 예고편이 주성 엔지니어였어요. 이 종목을 언제 말씀드렸죠? 1월 1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트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랬어요, 여러분들. 딱 보자고요. 올라갔죠? 조정받죠? 직전 고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이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조정 다 받았구나.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구나. 자, 그러면 섹터만 좋아지게 되면 이 종목은 분명히 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예고편을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렸던 시기가 1월 16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가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뭐예요? 저점 딱 맞아지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급등 나오잖아요. 이 종목만 벌써 일주일 만에 몇 프로? 41% 올랐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미리미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이 쫓아가서 매매하는 거 좋죠. 그거는 단기, 단타, 데이 트레이딩 이걸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진짜 내 계좌에 수익이 뭐예요? 굵직굵직하게 나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자, 다음 종목 코미코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1월 23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 볼까요, 여러분들? 요래요. 다 모여 있죠. 이평선. 저점 높여가죠. 근데 봤더니만 선들이 막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텐데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선이 왜 모여 있는데 이러잖아요. 선이 모여 있다는 거는 60일선, 21선, 5일선이 모여 있다는 건 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60일선의 평균값, 21선의 평균값, 5일선의 평균값이잖아요. 그 가격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가 한 곳으로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에서 뭐예요? 자, 반도체 소부장 가자!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뛴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1월 중순 이후서부터 반도체 소부장들을 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한 종목, 두 종목씩 계속 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세요. 라는 것들에 대한 준비 자세들을, 준비 신호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코미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자, 이동포에서 다 모여있죠. 다 모여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심플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가 탄력도 어떻게 돼요? 자, 이평 다 확인하고 저점 받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종목도 일주일 만에 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절반은 가고 절반은 안 갔어요. 그중에 간 종목의 절반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N, KCP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스윙 종목도 좋고요. 우리가 길목을 잡는 종목군들도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방과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익스플레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도 하셔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 주식 도박 아니야? 막 이렇게 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사실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매매법들이 있거든요. 그 매매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익혀나가시고 익숙해지시게 되면 시장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히 빨간색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거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변동성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교육방, 공부방을 통해서 분명히 시장에서 그러한 장세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정말 유치원같이 어린이집같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을 잡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 내에서 어떻게 길목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너무나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전략 같은 경우엔 장 중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까지도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전자책까지도 설문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 받아보면서 2월 달에도 한번 튼튼한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네요.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뭐 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뭘 조금만 얘기해도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을 아셔야지 또 주식의 결과들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이야기라는 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했던 이야기들은 저와 함께하는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또 상기시킬 수 있게끔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 포스트입니다. 2월 달들 뭐 첫거래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죠? PCB 기판 쪽. 오늘 뭐 대덕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들이 좋을 거야 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섹터의 전체적인 뭔가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좋거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종목군들, 동일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같은 방향을 보여주면서 가는 경우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섹터 공략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의 일환으로 오늘 심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심텍이 막 끝까지 강했던 건 아니에요. 시장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살짝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대비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추가적인 방향성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아이디어를 딱 착안을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심텍이라는 종목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매수가는 좀 러프하게 잡을 거예요. 왜냐?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 6만 원대에서 끝났거든요. 여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을 보여주는 가격대 5만 5천 원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 정도 7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Y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단기의 상승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 구간들을 딱 보시게 되면 짧은 구간 안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요 구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큰 확대를 해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사적으로 YC가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 가격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간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고 잠깐만 얘도 뭐 반도체 소비량 많고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붙는다는 전략보다는 직전 고점이죠, 여러분들. 고점, 돌파됐던 요 고점.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자의 요 음봉 밑꼬리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8만 원대, 18,000원대에서에 대한 가격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설정을 하는 전략,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죠, 여러분들?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입니다. 16,500원을 설정을 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많이 모여 있네요. 이제 여기서 하나, 두 개 올라왔어요.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과연 어디까지 전개될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히든 종목은 교육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주말 동안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2월달 한 달 좀 뜨거운 장세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심텍, YC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들고 오셨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일요일 또 저녁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즐거운 주말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